스튜디오라는 거에 들어가면서 그때 이제 2D 애니메이션을 시작했어요. 그 그림을 그리면서 애니메이션을 하고 싶어 했고 애니메이션 학과를 갔어요. 그러면은 뭐 2D 애니메이션을 하건 지금 나오는 3D 애니메이션을 하건 애니메이션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이제 한번 변화하게 된 계기가 또 있을까요? 그러네. 자, 벌써 찍는 거야? 빨리빨리 뭐야, 마이크?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죠. 네. 저는 애니메이터 로아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반재호라고 하고요. 게임 회사에서 15년, 16년 이상 근무하다가 회사를 퇴사하고 조그맣게 그래픽 리소스를 제작하는 아웃소싱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사업하면 직장인보다 좀 편하게 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더 바쁩니다. 누가 쉴 수 있대요? 네. 어디 지금 감히 사업 시작하고 나서 하루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어요. 주말이고 평일이고 연차는 있지만 쓰지 못하는 느낌? 그러면은 오늘은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계속 제가 이렇게 옆으로 앉아 있는 일정인가요? 저는 보통 하루 일정이 아침에 아이 등원시키고 오전에 업무 보고 이렇게 하는데 원래 아이가 어린이집 다닐 때는 출근이 한 10시쯤 됐거든요. 이제 올해부터 이제 초등학교 가기 시작하니까 빨라졌어요. 아침에 이제 9시 전에 등원해야 되니까 이제 앞으로는 되게 일찍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한 7시 이쯤 일어나서부터 준비해야 되니까 등교라고 해주세요. 등교. 등교라고 하겠습니다. 아이 등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실 가서 오전에는 업체에서 온 메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일정 정리해서 이제 일 배분하고 작업자 배정하고 그런 일을 주로 오전에는 하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제 작업 같은 거, 제 일 그런 거 쭉 하다가 오후에는 이제 시간이 남으면 유튜브를 하거나 저녁에는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보통 일과가 그렇게 돼요. 잠시만요. 차를 댈 때 봐. 사이트 하나. 와우. 왜 이렇게 맛있어? 맛있어? 그냥 아메리카노야? 너무 맛있어. 원래 어릴 때 장래희망이 애니메이터였어요? 아니요. 저는 대통령이었어요? 사실 애니메이터가 뭔지 몰랐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뭘 할까 하다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냥 완전 초등학교 때는 이제 공책에다가 이렇게 컵 만화 같은 거 그려가지고 친구들 보여주고 밤에 집에 가서 막 그리고 이런 걸 좋아해서 그 당시 때 이제 어머니가 그럼 너는 이제 미대 쪽으로 한번 가봐라. 그래서 미술학원을 다녔는데 약간 입시 미술학원이잖아요. 그때 당시 그치, 때는. 지금도 그래요. 미술. 지금도 그렇죠. 사실 입시 미술학원도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막 이 석고대생 막 이런 것도 아그리파. 하고 아그리파 이런 것도 그리고 그래가지고 학원 잘 안 나갔어요. 그냥 그때 당시 때 그냥 성적이 되는 학교를 갔죠. 이제 애니메이션 학과를 진학하게 됐는데 학교 가서도 사실 1학년 때까지는 제대로 안 했어요. 이제 밴드 하셨죠? 밴드 본격적으로 이제 애니메이션 쪽으로 공부를 하게 된 거는 군대 갔다 와서 한 이제 병장쯤에 그러면 휴학을 하고 간 거야? 그쵸. 졸업을 한 거야? 1학년을 딱 마치고 아. 그 다음에 휴학을 하고 바로 군대에 갔어요. 군대 가서 한 병장쯤 됐을 때 나가서 뭐 할까 이 생각을 막 하다가 3월에 다시 새학기가 시작하잖아요. 1월 군번이어서 1월에 나오고 3월에 다시 개강하기 전에 그냥 짐 싸두고 바로 학교로 갔어요. 그때 방학이었는데 겨울방학이었는데 그래서 거기 가서 나 애니메이션 같은 거 이제 배우고 싶다. 그때는 이제 졸업작품 하는 선배가 있었는데 그 졸업작품 하는 선배의 작업을 도와주는 이제 밑에 학년들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 방학 때 이제 집 사두고 가서 졸업작품 하는 선배 작품에 참여를 하게 됐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거기서 계속 그림 그렸어요. 2D 애니메이션. 군대에 있다가 갑자기 그게 이제 내가 각성을 한 거예요?
각성했다기보다 그냥 뭐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일단 그때 학교를 다녔으니 그냥 학교에 간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나 방학인데도 작업을 하는 스튜디오 같은 개념이 있었으니까 나 거기 가서 해도 되냐, 짐 싸두고 내려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거의 뭐 일하는 공장처럼 일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림 그리고 그리고 하루 종일 스튜디오에서 그림 계속 그리다가 거기서 밥도 그냥 시켜 먹고 그러면서 거의 개강하고도 계속 그 2D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죠. 졸업작품 그 선배님 거를. 아예 그럼 모르는 선배는 아니었고 그냥 학교 선배. 아는 우리 선배. 학교과에 그때 4학년. 나는 이제 근데 1학년. 모르는 사이. 아니요. 모르는 사이는 아니고 같은 학년이어도 여학생들은 군대를 안 가니까 내가 만약에 군대를 갔다 오면 여학생들은 이제 뭐 3학년 이렇게 됐을 거고 나는 이제 1학년 휴학하고 갔으니까 나랑 동기여도 여학생들은 이제 졸업반 수준까지 올라가거나 아니면 바로 밑에 3학년이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선배가 되는 거지, 나한테. 같이 다녔던 동료인데 같은 학번인데 이제 걔네들은 졸업하거나 아니면 고학년인 사람들한테 내가 그 사람들 작품을 도와주는 거지. 나는 이제 2년 뒤에 다시 들어가는 거니까 휴학하고 들어가는 거야. 스튜디오라는 걸 들어가면서 그때 이제 2D 애니메이션을 시작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림 그리면서. 그 그림을 그리면서 애니메이션을 하고 싶어 했고 이어서 애니메이션 학과를 갔어요. 그러면은 뭐 2D 애니메이션을 하건 지금 나오는 3D 애니메이션을 하건 애니메이션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쵸, 지금 그쵸. 어쨌든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게임 애니메이션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다 가게 된 그 변화하게 된 다시 한번 변화하게 된 계기가 또 있을까요? 그러네. 어쩌다 보니 지금 그러니까. 게임 업계 애니메이터가 돼 있네요. 그 당시 때는 지금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애니메이션 업계가 어떨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이제 애니메이션 업계는 되게 연봉도 작고 우리나라에서 자체 개발하는 장편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약간 일본 쪽이나 미국 쪽에서 하청받는 그런 회사들만 많았어요. 먼저 졸업했던 선배들을 봐도 2D 애니메이션 쪽이라든가 아니면 그때는 3D도 많이 없긴 했지만 되게 월급도 적고 막 되게 힘든, 그래서 그 선배들이 항상 저 애니메이션 배우고 싶어요 하고 물어보면 오지 말라고 막 하고 추천하지 않는다고. 한 4학년 졸업할 때쯤까지도 저는 애니메이션 쪽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여러 선배들 중에 이제 게임 업계로 가는 선배도 얘기를 들어보고 게임 업계 쪽도 좋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다가 사실 저는 게임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정말 게임에 거의 목숨 걸고 살았어요, 진짜. 제가 게임을 좋아하게 된 이제 계기를 말씀드리자면 PC방을 처음 저희 아버지가 데려갔어요. 그때 이제 막 그 스타크래프트가 나오던 시절이었거든요. 진짜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그때 PC방은 정말 한번 PC방이 생기면 지금도 그렇지만 수백 대 있는 지하에 수백 대 있는 맞아요. 컴퓨터가 다 있고 그때는 그랬어요. 그 카운터 가서 내가 할 게임 CD를 받아와. 그랬어요? 심지어 그때는 PC방이 되게 비쌌어요. 지금 막 이제 1,000원 막 뭐 500원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그때 당시 때가 PC방 1시간에 막 2,000원 이렇게 한 적이. 그때 2,000원이면 그렇지, 되게 비쌌죠. 아버지가 PC방이라는 데를 한번 가자고. 제가 그때가 아마 고등학생 때였는데 PC방이 뭐예요? 아버지 그랬지. 멋져요. 저희 아버지는 원래 약간 전기 쪽 일을 하셨는데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를 우리 동네에 없는데 제가 제일 먼저 썼어요. 이거 막 디스크 들어가는 그거 막 갖다 놓고 그걸로 막 공부도 시키고 막 그랬는데 그 당시 때 이제 PC방이 나오니까 그때 동네에 같이 갔거든요. PC방 가서 알려주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게임에 빠져버린. 아빠는 그냥 궁금해서 가는 건데 그때 당시에 이제 게임에 빠져버렸죠. 그래서 한동안 고등학교 때 동네 PC방 가면 이제 동네 PC방 사장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주 오니까 그때는 이제 돈도 여유롭지 않으니까 PC방을 친구들하고 가면 그 자리를 하나만 빌려요. 그 자리만 하나만 빌리고 그 하나 게임을 돌아가면서 하는 거야. 서 있어 뒤에.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그 옆에서 구경하고 만약에 4시간이 끝나면 4시간 종료시켜놓고 그 PC방 사장님 게임 돌리는 거 구경하고. 제가 기억나는 게 그때 스톤에이지라고 공룡 키우는 게임이에요. 약간 원시시대 배경으로 해가지고 공룡 같은 거나 막 이런 거를 내가 1렙부터 잡아가지고 키우면 막 턴제 게임이었는데 공룡을 내가 꺼내서 공룡이랑 이렇게 싸우는 게임이고 그 레벨을 계속 키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맨날 PC방 사장님은 계속 게임을 하니까 24시간.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한 레벨이 낮았으면
진짜 못 보는 레벨의 캐릭터들이 막 있으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가서 계속 쳐다보고 막 PC방 사장님 되는 게 막 꿈이고 막 이랬었는데 거의 저는 그냥 게임하고 살았죠 그냥.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때 그러면 안 되는데 아이온이라는 게임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때 이제 친구들이랑 완전 아이온 세계에 빠져서 살았죠. 이제 제가 3, 4학년 정도였는데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다 아이온 게임을 하면서 빠졌어요. 아니 뭐 그것도 공부죠. 그렇긴 하죠. 근데 되게 지금 이 얘기 해도 되나? 운명 같은 게 아이온 팀에 그쵸 그쵸. 갔었잖아요. 제가 그 후로 한 10년 뒤에 아이온 팀 2팀에 이제 그러니까. 입사를 하게 돼요. 그때 운명이었네. 그때 너무 좋았죠. 그러게요. 제가 꿈을 키웠던 그러니까. 그 게임의 툴을 제가 제작할 수 있다는 거에 되게 꿈이었지만 물론 그 이후에 잘 안 돼서 이제 그 팀을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요. 이게 굉장히 운명 같은 거였네요. 운명 같은 거였죠. 생각보다 되게. 자, 그럼 겹치네요. 고등학교 때부터 게임을 좋아했고 그 좋아하는 와중에 미대를 가기도 했고 애니메이션을 하기도 했고 그 겹치네요. 그쵸. 그렇죠? 그러다가 맞물린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게임과 애니메이션이 맞물려서 내가 게임 쪽으로 직업을 해야겠다라고 맞물린 지점부터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애니메이션 학과를 가면 전 영화 애니메이션으로만 해야 된다는 건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애니메이션 학과를 갔으니까 그냥 목표는 해외 디즈니나 이런 데로 가야 되나 했는데 이 애니메이션을 배워도 게임 쪽으로 취업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제 선배 중에 게임 쪽으로 간 선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교수님도 있었고 게임 쪽에서 일하시는 교수님도 계셨고 그래서 이거 애니메이션 배워도 게임 쪽에서도 취업할 수 있겠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완전 전환을 했죠. 나는 이제 게임 쪽 애니메이터가 돼야 되겠다. 졸업하고 잠깐 다른 데서 일하긴 했는데 그 당시 때 제가 알던 선배의 교수님께서 게임 회사 애니메이션 팀장으로 계셨는데 그때 혹시 애니메이션 이제 포트폴리오 준비하면 한번 준비돼 있으면 한번 줘보라 그래서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 게임을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전달해 드리니까 한번 나와보라고 해서 그게 아마 제가 게임 쪽 업계 첫 경력이었을 거예요. 그때 첫 회사에 가서 이제 게임을 만들기 시작했죠. 첫 회사에 가서 했던 애니메이션 첫 업무 기억나요? 기억나죠? 게임. 기억나죠. 저는 잠깐 있었던 회사 말고.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 없어요. 네, 왜냐면 정말 유명한 IP였어요. 뭐요? 슬럼덩크 아세요? 알죠. 그 슬럼덩크를 온라인 게임으로 만드는 회사였어요. 슬램덩크 슬램덩크를 온라인. 그때 그 작가가 실제로 게임에 컨펌도 하고 그 회사에서 슬램덩크 판권을 사가지고 그거를 이제 길거리 농구 게임으로 만드는 거였는데 그 작가님이 그 작품에 대한 애정이 되게 심해서 게임 같은 거 보면 나도 강백호 하고 싶고 너도 강백호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 작가님은 강백호 2명에서 대결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두 명 나올 수가 없어. 한 명 강백호를 고르면 한 명은 강백호를 고를 수 없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그 룰이 있어가지고 쉽지 않았죠. 근데 결국에 그 게임이 나오진 못했어요. 그 당시 때 게임 회사는 되게 열악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월급도 많이 밀리고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출시하는 것 자체가 되게 대단한 거? 거의 출시하려고 할 때 다 드랍되거나 아니면 회사가 망하거나 자금 여력이 없어서 프로젝트가 접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죠. 저 때는. 지금처럼 뭐 적극적이던 시절이 아니니까. 그땐 그랬죠. 홍보에서도 지금이야. 맞아. 그때는 관심이 많이들 없었어요. 맞아요. 그냥 게임기나 좀 하고 그랬지. 그때는 이렇게 게임 업계에 큰 회사들도 별로 없었어요. 맞아. 뭐 NC 넥슨 뭐 요 정도만 있었지. 심지어 게임 회사라는 게 지금이야 우리가 게임 회사들이 돈을 잘 버니까 그랬지. 옛날엔 게임 회사 간다 그러면 너 무슨 게임 중독자처럼 게임만 하는 데인 줄 알아요. 게임을 만드는 게 아니라 뭐 게임 회사 가면 게임만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러거든요. 지금이야 게임 회사가 엄청 좋아져서 복지도 좋고 진짜 큰 기업들도 많고 다 게임 회사로 취업하고 싶어하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저 때는 게임 회사가 그렇게 인식이 좋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게임 업계라는 회사는 좀 일반 회사들하고는 많이 다른 걸 느꼈어요. 저도 회사 생활을 조금 오래 했었지만 제가 알고 있는 그 회사 속에서의 뭐 상사와 직원들의 사이 관계 또는 뭐 회식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회사의 문화라든 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은 점도 있겠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그 안에서 직장 생활을 했을 때 단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에서 다니면서 장점과 단점이 있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 회사마다 다를 건데 일단 제가 다닌 회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다녔던 회사들은 저는 다 좋았어요. 게임 회사라는 거 자체가 문화가 어떻게 정립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프리한 느낌? 일단 옷도 그냥 회사를 다니는데 저 후드티 입고 다녔거든요. 크게 막 너 왜 복장을 이렇게 입고 와 이런 적도 없고 크록스 신고 다니는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반바지 막 입고. 지금이야 그게 아무렇지 않지만 옛날에 막 아니 너 회사 가는 거 맞아? 막 이렇게 한 적도 많았거든요. 좀 프리하게 막 그냥 후드티도 입고 다니고 여름에 반바지도 입고 다니고 그래서 너무 좋았죠. 그리고 게임 회사다 보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이 공감대라는 게 게임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실제로 점심 먹고 같이 막 게임 하기도 해요. 이거 우리 밥 먹고 들어와서 조금 한 30분 동안 뭐 같이 할까? 이러는 회사도 많았고 뭔가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 가면 계속 게임 얘기하고 게임을 만들고 게임 기사를 보고 게임을 같이 아는 사람들끼리 공유하니까 정말 저는 너무 좋았죠. 그러니까 회사 다니는 동안 정말 재밌었어요. 좋아하는 게임도 같이 하고 심지어 퇴근하고도 회사 사람들이랑 게임하고 그러니까. 그냥 좋아하는 걸 맨날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죠. 단점은 뭐가 있을까? 이건 개인 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단점이 많진 않았는데 게임 회사가 바쁠 땐 정말 바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런칭을 앞두거나 아니면 라이브 서비스를 할 때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오나 그럴 때는 거의 주말도 출근하고 물론 다른 업계들도 보통 그렇게 많겠지만 개발팀에서 이제 막바지가 되면 거의 그냥 10 to 10이라고 해서 10시에 출근하고 밤 10시에 퇴근하고 그리고 막 주말에도 나가고 결과적으로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끌어오지 않으면 계속 야근을 해서라도 그 퀄리티를 맞춰야 되니까 뭐 지금 생각해보면 애니메이션이 좋았기 때문에 퇴근하고도 애니메이션을 계속 공부하고 했지만 만약에 반대로 정말 내 적성에 안 맞는데 이거를 퇴근하고도 계속 실력을 키워야 되고 한다면 아마 어려웠을지 않았을까? 보통 회사라는 거는 회사와 나, 회사의 일이 끝나면 그냥 내 일이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게 게임 회사는 조금 개인적으로 저는 회사의 연장선이 제 삶이었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일한 거 집으로 가져와서 또 밤새 맞아요. 또 작업하고 그 다음에 또 야근도 하고 그러고서 가서 컨펌 받고 또 혼나고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맞아요.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죠.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 맞아요.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또 이 게임 업계에서 오래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장점이 게임이라는 프로젝트가 하나를 하면 한 3, 4년 하거든요. 물론 더 길게 하는 프로젝트도 있는데 근데 그 3, 4년이라는 프로젝트가 한 단계 끝나는 이 덩어리를 봤을 때 뭔가 계속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장르도 좀 바뀌고 그리고 뭔가 하나 해냈다는 그 한번 이렇게 프로젝트를 끝내고 나면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때 뭐 아니면 이직을 하거나 할 때 또 새로운 느낌이 나고 그렇게 프로젝트를 지금까지 오면서 한 두세 개 끝내면 이제 시간이 쭉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력이 한 뭐 몇십 년 돼 있고 근데 그 경력은 다 보장받으니까 어떤 프로젝트를 또 경험하고 싶으면 또 이직하거나 다른 팀 가서 지금까지 했던 거랑 다른 느낌을 해보면 또 다른 느낌이고 해가지고 오랫동안 한 일을 꾸준히 한다 해도 새로운 느낌들이 어떤 프로젝트마다 다르니까 시간이 되게 빨리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해도 크게 질리지 않는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너무 큰 장점이에요. 장점이죠. 그럼 저도 그럼 애니메이터 되시 애니메이터 하세요. 지금 어떻게 네. 아니 회사 다시 간다면 저는 애니메이션을 공부해서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애니메이션을 공부해서 애니메이터로서 게임 회사에 취업을 하려면 만약에 저처럼 진짜 게임 애니메이션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취업을 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완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만약에 한다면 그러니까 전공자가 아니다. 전공자가 아니다. 일단은 온전히 독학을 추천하진 않아요. 이게 왜냐면 독학 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그렇게 막 업체 학원들을 막 다닌 건 아니거든요. 그냥 선배들한테 물어보고 인터넷 저 때는 근데 그걸 배울 수 있는 장이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외국 사이트 막 뒤져보고 막 어떤 특강 같은 거 들어보고 막 그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게임 업계 애니메이터로 일하려면
포트폴리오라는 게 필요해요. 그 어느 회사 들어가면 경력 같은 거 있잖아요. 어디 회사, 어디 학교 나왔는지,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그런 이력서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느 정도 작업하는지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돼요. 애니메이션, 게임 애니메이션 포트폴리오. 근데 그 만드는 과정이 쉽진 않죠. 아예 진짜 이 전공이 아니라면. 그래서 저는 이제 애니메이터 로아라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사실 그런 교육, 처음에 애니메이터를 꿈꾸거나 아니면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게임 애니메이터가 뭐지? 라는 궁금증을 들게 해서 이런 쪽의 직업을 한번 가져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시작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가끔 메일로 이제 질문들이 오거나 아니면 뭐 애니메이션 배워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와요. 그러면 이제 따로 수업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이제 콜로소라는 온라인 플랫폼에 애니메이션 강의도 이제 오픈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도 이제 제가 이 영상 이제 하단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한 번쯤은,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 뭔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정도는 한번 배워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애니메이션을 이런 식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구나, 그냥 단지 그냥 그림 그리는 수준이 아니라 어떤 애니메이션 제작하는 그런 원리나 법칙들이 있어요. 그거를 좀 배우고 나서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나중에 이제 경력이 쌓이더라도 그 기본기가 확실히 다져져 있으니까 계속 실력이 성장할 수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혼자 공부하거나 아니면 내가 느낌대로 이제 툴부터 배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든다거나 하면 아마 오히려 더 돌아가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애니메이션적인 원리를 배우고 그거를 게임 쪽이라든가 애니메이션 영화 쪽이라든가 VF 쪽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가는 거지, 결국 애니메이션의 원리는 똑같거든요. 그런 거를 먼저 배우고 포트폴리오를 제작하는 게 아마 더 유리하실 거예요, 취업하는데. 그러면 지금 그 준비하신 강의와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도 있잖아요. 네, 있죠. 유튜브 채널도 그러면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뭐 애니메이션의 기본부터 뭐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점들을 알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이 계속 되나요? 원래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는 그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애니메이터들을 알려주는 유튜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보다는 애니메이션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 이거 뭐지? 하는 관심이 가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D 펜 장인이라고 해서 3D 펜으로 이제 캐릭터를 만드시는 그런 사나고라고 좋아하는 이제 유튜버가 있는데, 그분을 보면서 저는 3D 펜이라는 걸 몰랐거든요. 근데 그분이 작업하는 걸 보면서 3D 펜에 관심이 가고 3D 펜이 뭐지? 하고 3D 펜을 사봤어요. 심지어 저는 사나고님 팝업 스토어 가가지고 3D 펜 사왔거든요. 작품도 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하는 직업인지 보면서 나도 3D 펜이란 걸 해보고 싶네 라는 느끼는 것처럼, 사실 이 게임 애니메이터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게임을 좋아해서 막 뭐 롤이나 뭐 오버워치나 하는 사람들이 그냥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게임 회사에 취업할 수 있겠구나, 이게 뭐지? 게임 애니메이터라는 게 뭐지? 하고 관심을 갖게 하는 게 제 유튜브의 주 목적이지, 그 애니메이터 하는 사람들이만 보는 유튜브로 키우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모르는 사람이 애니메이션이 뭐지라고 궁금해했으면 좋은 채널이 되고 싶어서 이제 애니메이션 쪽도 올리지만 제가 하는 활동들 아니면 뭐 제가 좋아하는 것들 이런 거 올리면서 이제 애니메이션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 채널을 통해서 이런 직업이 있구나. 네. 그런 식으로. 굉장히 애니메이터로서 자부심도 크시고 또 해오신 과정도 굉장히 뭔가 굴곡이 많고 운명적인 게임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 뭔가 이루어낸 것도 있고, 그렇죠. 또 나는 그런 게 되게 부러울 적이 많아요. 뭔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고 또 이 업을 소개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만들고 또 이거를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강의도 하고, 또 되게 부러워요. 난 진짜로. 원래 이것들을 다 따로따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직업 따로, 취미 따로 막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내 업도 따로 있고 해야 될 거는 또 따로 있는 거고, 수입을 얻는 거는 또 따로 있고. 근데 이거를 지금 하나로 다 묶어서 하시잖아요. 난 옆에서 가까이서 봤을 때 항상 그게 제일 부러웠어요. 저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근데 그 운도 알죠? 운이 좋았다. 운이 좋은 거는요, 본인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언젠가 기회가 오고 나한테 좋은 운이 떨어졌을 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그렇죠. 그냥
좋은 운도 넘기는 거죠. 제가 그 약간 꼰대 같겠지만 지금 이쪽을 준비하려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쪽을 가고 싶지만 망설이는 사람들한테 한마디 하자면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를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직업이 될 수도 있고 그 기술을 갖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옛날처럼 어떤 정해진 루트에 취업하기보다도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재밌게 꾸준히 하다 보면 그게 내 기술이 되고 그 기술을 통해서 또 내 앞날이 결정나고 그러다 보면 재밌게 하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실력이 키워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목표하는 거를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 뭔가 그쪽을 향하는 길이 옛날보다 더 쉬워진 것 같아요. 지금은 물론 어떤 경력이라든가 새로운 기회를 가지고 회사에 입사해서 천천히 배워서 기술을 키워가는 게 아니라 이 게임 업계는 약간 전문직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술을 배우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시대긴 해요. 그래서 완전히 모르는 상태에서는 취업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 기술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평생 애니메이터라는 이 직업을 갖는 사람이 됐고 그 사람을 찾는 업계가 아직 살아있다면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장점이에요. 전문직이 된다는 거는. 근데 그 전문직이 되기까지가 조금 어렵긴 한데 그 과정만 조금 더 어느 순간에 고비를 넘기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마 계속 성장하면서 재미를 느끼고 만족하면서 일을 하는 경험을 갖게 되실 거예요, 아마. 저는 응원합니다. 지금 애니메이터를 꿈꾸시거나 아니면 이쪽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해보세요. 진짜 제가 오래 했지만 지금 지나고도 이 오랜 기간 동안 이 업계에서 일하는 걸 후회하진 않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뭐 계속 아직도 하고 있지만. 너무 재밌어 보여요. 진짜. 게임하러 갈까요? 그럴까요?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 마지막으로 한마디. 아까 다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다 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열심히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먹을까요? 이제 두 초코 드세요. 두 초코 먹어보죠.